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헤르손 북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남쪽 상륙을 막기 위해서인지 유일한 이 다리, 교량이라고 할 수 있는 카호프카 댐을 폭파시켰죠. 그런데 그 카호프카 댐을 폭파시키니까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랬다 라고 하는데 이 진위가 밝혀졌습니다. 정말 황당한 놀라운 이런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상륙을 도하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폭파였는데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이익을 보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희한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역시 푸틴 이 최고 권부의 황당한 막장 상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자, 88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차 13대 격파, 장갑차 17대 격파, 그러니까 하루에 전차 장갑차 합해서 1개 기계화 대대 분량의 기갑 차량이 격파되었습니다. 차량 17대 격파, 방공무기 등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엄청 많습니다. 37문 파괴, 다련장 로켓 4문 파괴, 역시 1개 여단급의 포병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25 전투기가 미상의 장소에서 1대 격추됐다라고 발표를 했고, 무인 항공기 7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과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에 들어간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도 밝혔지만 이거 아직 대공세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받고 있던 그 핵심 지역이죠. 바흐무트, 리만, 마린카, 아우디우카, 이 핵심 지역에서 오히려 역공에 들어간 그런 거지, 이 정도 가지고 대규모 대공세에 들어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전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러시아군이 또 러시아 측 오신트 소식통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자, 전선 상황을 보면요, 우크라이나가 카호프카 댐 파괴 피해 지역에 긴급 식수 공급 작전에 착수했다. 이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러시아도 크림반도 지역에 식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 식수를 배급해주는 이런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이 하류 지역에 있는 헤르손이나 이런 데 전부 사실은 이 상류에 있는 정수장에서, 취수장에서 물을 당겨와서 먹었을 텐데 지금 이런 완전 뻘물이 되었으니까 식수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댐을 파괴했다고 우리 군의 진격은 못 막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니들이 우리가 겁나서 댐 파괴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진격한다 라고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댐 폭발로 인해서 수위가 낮아지면 멜트다운 위기가 발생한다, 큰일 났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 댐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역 수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었을 텐데, 그 보장된 수위를 기준으로 냉각수를 끌어당기는 이 냉각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수위가 낮아지면 냉각수로 당겨 쓰는 이 펌프보다 예를 들어 더 아래 물이 내려가 버리면 냉각수를 당겨올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원자로 지금 다 껐다고 하지만 그래도 끈다고 이 전기 그냥 우리 라이트처럼 바로 꺼지는 게 아니죠. 원자로는 서서히 가동 중지가 되는데 여기 계속 냉각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냉각수가 안 들어가면 멜다운, 그래서 후쿠시마, 체르노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노바 카호프카 댐 운영사는 이 폭발로 인해서 이걸 복구하려면 지금 전시 상황 말고 평시 상황 기준으로 복구에 5년 걸린다. 그리고 한 10억 달러 정도 소요되겠다.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의 금액이 들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우크라이나 생태학회는 러시아의 댐 폭발로 인해서 향후 15년간 크림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왜냐? 일단 그 식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죠. 식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겠죠. 크림반도에는 강이 없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수로를 당겨가서 여러 가지 생태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복구에 5년 걸리고 또 여기에 또 물을 담는데 또 몇 년 걸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됐던 또 메말랐던 이 대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재생을 하려면 15년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환경단체들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파괴를 위해서 활동이 왕성하던데 이런데 진짜 가서 좀 들어눕고 하면은 그들의 진정성을 좀 알 수 있겠는데요. 참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 공군은 장기적으로 팩3 패트리어트 50개 포대를 갖출 것이다. 야, 이 패트리어트 써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우리는 전쟁 이후라도 50개 포대를 갖출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거는 조금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패트리어트 엄청 비싼데 조 단위의 포대를 50개를 한다. 그러면 이 방공 무기 중에서 방공 무기 전체도 아니고 그 방공 무기 중에서 일부인 패트리어트를 50조 원어치 넘게 한다. 말이 안 되겠죠. 우크라이나는 이 바흐무트에서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베르키우카 정착촌을 탈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 측 워싱턴 소식통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야, 지금 우리 여기저기 뚫리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여기 아래에 바흐무트가 있어요. 바흐무트 북쪽으로 이렇게 M03 도로 쪽으로 훅 치고 들어가는, 그래서 크라스나호라 여기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파구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북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돌파구가 생기고 있어요. M03 도로. 그래서 결국 이 아래에 있는 바흐무트 포위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러시아인들이 지금 호들갑을 떨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노바야 타블장카, 그러니까 벨고로드 지역이죠. 벨고로드주 이 정착촌에 국경 수비대를 증파해서 우크라이나군, 지금 뭐 자유 러시아 군단, 러시아 의용군단, 폴란드 의용군단 이런 부대들, 세계대대들이 지금 와서 막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격파하기 위해서 국경 수비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국경 수비대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장하고 있는 장비를 보면 그냥 소총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타고 왔냐 보면 장갑차 타고 온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픽업 트럭 타고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을 이기겠는가?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 자유 러시아군보다 더 무장 상태가 좋으면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 러시아 군단, 우크라이나군은 어떤 무장이냐 보시겠습니다. 야, 보시다시피 전차입니다. T-72B3 전차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1인칭 시점의 전차 상부를 보면 콘탁트 5 폭발 반응 장갑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T-72 전차의 최신형 B3 전차, 그리고 한 대가 아니죠. 두 대입니다. 앞에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차를 몰고 다니는 우크라이나군을 이렇게 픽업 트럭 타고 소총만 들고 있는 국경 수비대가 어떻게 이기겠냐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며칠 있으면 이 국경 수비대 부고장이 뜨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마린카 남서쪽에서 반격 작전을 했는데 보디아네를 탈환했다. 자, 지금 도네츠크 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 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 경계선부터 이 접전 지역이죠. 그래서 도네츠크 시 바로 옆에 마린카가 있습니다. 이 마린카 아래에 여기 빨간 점이 있는 이 지역이 이제 보디아네라는 곳인데 이걸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아군 드론을 5인 격추했다라는데 크림반도에 드론이 날아왔다. 그래서 격추시켜서 이렇게 격추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그 잔해를 쫓아가서 봤더니 세상에 이런 형상의 드론이더라. 이거 뭐냐? 이란에서 수입한 러시아 드론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아군 드론을 뭐 그냥 하도 겁나다 보니까 격추시켜버린 황당한 러시아군입니다. 자, 크림반도가 주민 대탈출이 시작됐는데 은행 출금 한도제가 시행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 크림반도가 지금 이제 카프카 댐으로 인해서 식수도 공급이 중단되고 뭐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언제 우크라이나 군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그리고 케르치 대교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자 피난 가자. 그럼 돈을 갖고 가야 되겠는데 현금 인출기 돈 찾으러 가니까 하루에 100에서 300루블밖에 인출이 안 돼요. 라고 사인이 뜨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돈 찾으러 갔더니 하루에 100에서 300루블밖에 안 된다. 라는 사인이 현금 인출기에 뜨죠. 자 300루블이면 얼마냐? 우리 돈으로 4,800원. 4,800원 하루에 뽑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햄버거 한 세트 사 먹으면 끝이겠죠? 이 돈으로 일가족이 피난 생활을 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아먹고 있는 원흉들이라는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의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푸틴의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신경질적인 성격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잘못된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최고 결정권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그 측근에 있는 군부 최고위층의 거짓 보고 때문이라고 복수의 러시아 독립 매체들이 현지 시각 6월 7일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램 기반 독립 매체인 VCHK OGPU는 크렘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푸틴 대통령은 나쁜 소식이 전해지면 극도로 짜증이 난 태도를 보여 참모들이 그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를 하지 않으려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참모들로부터 불리한 전황이나 나쁜 소식을 보고받으면 이를 서방 언론이 조작해낸 가짜뉴스라며 왜 서방 측의 선전전에 휘둘리냐고 참모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정보를 제보한 크렘린 내 소식통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나는 이미 대통령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참모 목록에서 배제되었다 라며 지금 대통령은 서방 언론의 보도와 상반된 다른 출처의 정보만 신뢰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상황을 보고하는 사람들은 러시아군의 패배와 실패는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축소해 보고하고 아주 작은 성과는 크게 부풀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라며 이 상황이 심화되면서 대통령은 이제 나쁜 소식은 아예 보고조차 받지 않는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워싱턴 소식통들과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의 주장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물론 정부 관료 조직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거짓 보고 풍토를 고려하면 푸틴의 정보 취사 선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일선 전투부대부터 의무 지원부대에 이르기까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공은 물론 전투 결과 자체를 꾸며내 보고하는 사례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불레다르 지역에서 2개 해군 육전 여단 전멸이라는 참패를 겪었던 러시아군 지휘관 루스탐 무라도프 중장은 불레라드에서 대승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크렘린에 올렸고 그 보고서 덕분에 패전 일주일 후 상장으로 진급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최고 결정권자인 푸틴의 눈과 귀가 이처럼 막혀 있다면 러시아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황을 보며 적시적소의 병력과 자원을 배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푸틴이 바뀌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게 익명의 제보라고 하면서 그 익명이 굉장히 고위층이었다. 대면 보고를 할 수 있는 이 푸틴에게 대면 보고를 한다면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른 보고를 하다가 바른 말 하다가 너는 심기 안보가 안 돼 빠져 해서 대면 보고 대상자에서 배제된 그래서 빡쳐가지고 이 야권 언론에게 폭로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건데 익명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죠. 자, 그러나 이 사람 말이 맞다면 프리고진의 말이 맞는 거죠. 게라시모프, 쇼이구 이 두 사람이 푸틴의 측근에서 푸틴의 눈과 귀를 막고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있다. 올바른
보고가 들어와야 그 보고를 바탕으로 전략적 판단을 해서 자 어떻게 해라, 어떻게 더 지원해라, 더 빼라, 더 넣어라 할 수 있을 텐데 뭐 매일 뭐 이긴다 하니까 뭐 이겨 뭐 계속 해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위로 푸틴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고 오늘만 내가 넘어가면 된다. 오늘은 일단 내가 칭찬받고 넘어가자. 내일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걸 뭐 극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불레다르에서 2개 해군 육전 여단 병력을 완전히 말아먹었죠. 이 전투 벌어지기 직전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불레다르 지역에 가서 현장 지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쇼이구의 관심 지역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중점적으로 싸우고 있는 바흐무트의 관심을 이 불레다르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쇼이구의 바그너와의 이 프리고진과의 경쟁 심리에 작동해서 불레다르 어떻게 해봐 라고 해서 여기 2개 해군 육전 여단을 집어넣었는데 완전히 박살나서 전멸했지 않습니까? 장비 다 말아먹고 5,000명 전사하고 이런 엄청난 패전을 했던 이 무라도프 중장 근데 승리했다라고 보고를 했죠. 그래서 쇼이구의 특별 관심 지역이니까 승리했으니까 잘했어. 너 진급해. 상장 진급해줬는데 한 달 있다가 뭐 서방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이런 사진까지 나오고 하니까 다시 진상조사해보니까 너 이 자식 거짓말했구나 해서 보직 해임됐죠. 그래서 어쨌든 한 달은 그냥 승승장구한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도 눈과 귀를 흐리는데 자 이것도 있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보시기 전에 이게 지금 농기구예요. 농기구. 트랙터입니다. 이거. 콤바인이라고 하죠. 이 농기구를 러시아의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대전차 미사일을 쏴서 파괴를 하고는 이걸 가지고 리아 노보스티, 러시아 관영 통신사죠.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우리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격파했다. 라고 뭐 어마어마하게 선전했고 그 선전의 여파로 우리 한국에서도 러뽕들 있죠. 러시아라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마더 러시아가 이렇게 레오파르트 2 전차 박살냈어 라고 하는 소재로 사용했는데 말단 카모프 52 공격 헬기 조종사는 이런 식으로 국영 방송사까지 농락하고 최상층부에 있는 장군들은 대통령의 눈을 흐리는데 자, 이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미사일이 날아가는데요. 한참 날아갑니다. 한참 날아가서 꽝! 하고 터지는데 이게 뭐냐? 자, 보시겠습니다. 자, 실루엣. 누가 봐도 이게 레오파르트 2 전차처럼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아니고 이거하고 실루엣이 똑같습니다. 바로 컴바인이죠.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이걸 박살내놓고 레오파르트 전차 격파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공격 헬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러시아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어떻게 최고 수뇌부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황당합니다. 더욱 황당합니다. 러시아가 노바카우프카 댐을 폭파해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이 폭파가 크렘린과는 무관한 일선 지휘관의 공포에 의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자해 행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개 대대장의 돌발 행동 때문에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이 철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새벽 2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카우프카 댐 폭파는 크렘린의 결정이 아니라 일선 지휘관의 돌발 행동이었으며 이 행동 때문에 남부전선 러시아군의 방어작전 계획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노바카우프카 주민으로 현지에 주둔하는 러시아군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지역 행정 관료에 따르면 이번 폭파는 해당 지역 방어를 맡고 있는 제58연합군 예하 제205 차량화 소총여단 1대대가 저지른 것으로 상부와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행정관료는 댐 폭파 하루 전 제205 차량화 소총여단 관계자로부터 적의 진격이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지면 댐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며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전쟁이고 그걸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대장은 댐을 폭파하면 댐 바로 아래에 있는 노바카우프카
나드니 프리안스카 스트리트는 물론 코르슨카와 크리느키 정착촌 일대에도 침수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요청했는데요. 해당 요청이 행정당국에 넘어간 그날 밤 노바카우프카 댐은 폭파됐습니다. 댐을 파괴한 대대장은 최근 강 건너편 우크라이나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헤르손 지역 러시아군 병력들이 차례로 차출된 상황을 거론하며 이번 댐 폭파가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헤르손 전선은 올해 1월 주력 부대였던 제155 해군 육전여단과 제40 해군 육전여단이 불레다르로 차출되어 전선에 공백이 생긴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제200 차량화 소총여단과 제72 차량화 소총여단도 동부 바흐무트로 차출되면서 러시아군 방어선에 큰 구멍이 생긴 상태입니다. 현재 노바카우프카에는 제205 차량화 소총여단과 제34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 급조된 제1152 차량화 소총연대 등의 부대가 배치되어 있지만 205 여단과 34 여단은 지난 가을 헤르손 철수 때 입었던 병력과 장비 손실을 아직도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껍데기뿐인 부대고 1152 차량화 소총연대 역시 징집병과 현지 친러 주민들을 동원해 급조한 부대로 전투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부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대대장의 돌출 행동에 헤르손 지역 방어를 맡고 있는 제58 연합군과 제49 연합군 지휘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댐 폭파로 강이 범람하면서 강한 지역에 설치한 콘크리트 필박스와 참호지대가 전부 쓸려갔고 강안을 따라 매설한 지뢰와 철조망 등 장애물들도 강 하구로 쓸려가면서 방어작전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범람이 열흘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열흘 이후부터는 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고 강폭이 좁아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도하작전이 매우 용이해질 수밖에 없어 강한 방어 시설이 쓸려간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에서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헤르손 전선의 배후를 받쳐줘야 할 크림반도 역시 상수도 공급이 막히면서 사실상 헤르손 전선 러시아군 부대에 대한 군수 지원이 불가능해졌는데요. 댐을 폭파한 러시아군, 앞으로 열흘 안에 헤르손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그 뒤로는 지옥이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우프카 댐을 파괴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우리 모른다. 그거 우크라이나군이 한 거다. 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크렘린의 지시가 아니고 이 댐을 경비하던 대대장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대대장이 우크라이나군이 언제 밀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공포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는 폭파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폭파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가 이제 어제도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여기가 카우프카 댐 하류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 게 열흘 동안 지속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강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만 들어옵니까? 아니죠. 물이 확 쓸고 내려가죠. 쓸고 내려가면 이 강 남쪽 지역에 카우프카 댐에서부터 만까지 바다까지 방어선을 쫙 쳐놨겠죠. 철조망, 용치, 참호 파고 또 참호도 이중으로 파고 그리고 도로 부분에는 콘크리트 필박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방어선을 쫙 세워 놓았을 텐데 이것들 다 사라지겠죠. 그런데 왜 이 대대장은 이렇게 쫄아버렸냐? 여기 지키고 있던 단대호들은 있는데 이게 해군 육전여단 해병대 둘 바로 불레다를 가서 거기서 전멸해버렸죠. 그리고 여기 200 차량화 소총여단 바흐무트 북쪽에 지금 가서 전투하고 있죠. 72 차량화 소총여단 바흐무트 남쪽에서 박살났죠. 그러니까 여기 지키고 있던 부대들 다 사라지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장비도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댐을 관리하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 대대에 댐을 파괴시킬 수 있는 폭약은 상당 부분 보급이 된 상태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군 대공세는 시작됐다고 하지. 대공세하면 반드시 이 댐을 건너오려고 노력할 테지. 그러면 난 죽는다. 라는 공포에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괴하기 직전에 205 차량화 소총여단 관계자가 바로 그 부대 관계자가 행정청 관리들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우리 파괴할 수밖에 없다. 하루에 대피시켜라. 그리고 파괴했다.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스크바 이 최상층부에서 워낙 지금 세계적으로 비난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그 중령이 그 중령 하나의 독자적인 돌발 행동이야.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 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을 그냥 지금 몰아붙이는 그 공작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텔레그램까지 공개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어선이 쓸려 내려가는데 얼마나 러시아군에게는 치명적이냐. 지뢰 깔아놨겠죠. 대전차 지뢰 깔고 뭐 참호, 용치, 뭐 철조망 다 해놨는데 참호 속에 물 다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뻘대했겠죠. 쓰지도 못하겠죠. 이제는 그게 아예 수로가 됐을 테니까. 대전차 지뢰 잔뜩 해놨는데 대전차 지뢰 이런 식으로 그냥 쓸려 내려와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겠습니다. 꽝 하고 물이 올라갑니다. 그냥 뭐 댐 쪽에서 대전차 지뢰가 쓸려 내려가면서 혼자 터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꽝꽝 터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방어선 자연에 의해서 방어선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강 남쪽에 이런 콘크리트 필박스 이런 것도 여기 바로 이제 옆에 강인데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쓸려 내려갔겠죠. 용치 다 쓸려 내려가고 참호 다 메워지고 그래서 물 한 열흘 있으면 물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그냥 건너오면 되는 겁니다. 방어선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크림반도예요. 식수를 이런 식으로 관계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란 선이 수로입니다. 제공받고 있었는데 지금 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정수기에다가 정수한다고 쳐도 정수기 필터 하루면 그냥 뭐 작살나 버리겠죠. 크림반도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케르치대교 여기 끊어져 버리면 완전히 고립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크림반도에 엑소더스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죠. 정말로 중령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없으나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다. 정말 황당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